눈 내리는 겨울 크리스마스 날 평창 상원사를 찾았습니다. 이 상원사는 조선의 제7대 임금 세조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. 바로 상원사 입구에 또 이 관대거리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관대거리에도 눈이 아주 소복하게 쌓였습니다. 지독한 피부병을 앓던 세조가 이곳 상원사를 찾아서 저 계곡에서 목욕을 할 때 옷을 걸어놨다는 건데요. 이 목욕할 때 문수동자가 나타나서 이 목욕을 도와줍니다.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그 지독한 피부병이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. 그래서 이 상원사에는 곳곳에 세조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데요. 한겨울 산사 올라가는 길, 또 다른 운치가 있습니다. 상원사 경내로 들어왔습니다. 겨울에 눈이 소복하게 쌓인 이 산사의 풍경, 정말 참 뭔가 깊은 명상에 들게 하고 뭔가 나를 다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나 할까요? 깨끗해지는 느낌입니다. 자, 상원사 들어오면은요, 워낙 이 안에는 세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, 먼저 이 청량선언 앞에 있는 고양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. 자, 세월이 이제 워낙 많이 흘러서 너무 만모가 됐어요. 그래서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서 이게 고양일까 하고 보는데, 이렇게 옆에 와서 딱 보면 앉은 자세가 완전 고양이 딱 맞습니다. 자, 세조가 피부병도 고치고 민생시찰도 할 겸 이거 상원사를 아주 자주 찾았다고 하는데요.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. 이 청량선원을 들어가려는 세조,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용포를 잡아 끌면서 계속 못 들어가게 하더라는 겁니다. 너무나 이상해서 이제 이 안을 검사를 했겠죠. 그랬더니 이 안에 자객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고양이 덕에 세조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. 자, 지금 여기 석상은요 2마리인데 그때는 정말 그 당시엔 고양이 한 마리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세조는 너무나 깊이 감복을 해서 이 상원사를 자신의 원찰로 만들게 됐는데요. 이제 왕의 사찰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상원사는 그때부터 이렇게 번창하고 융성하게 됐다고 하는데요. 가장 큰 변화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고요. 그리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그 상원사 동종인데, 이 상원사 동종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,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합니다. 국보 상원사 동종입니다. 지금 이렇게 안에 잘 모셔져 있는 것이 원래 상원사 동종인데요. 지금 보존을 위해서 바로 옆에 이렇게 모종, 모사품을 만들어 놨습니다. 이 상원사 동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입니다. 이 종과 관련된 이야기 정말 많은데 대표적인 게요, 이 신라종, 이거는 세계 학명으로 학계에 보고되어 있는 종이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서양의 종 딸랑딸랑 이런 거하고 소리 자체가 다르고 울림도 크고, 야, 오늘 좋은 일 있으려나 보다. 안녕. 야, 이거 진짜 행운입니다. 이럴 수가 없거든요. 저는 저 참새입니까? 똑같은 새인데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. 상원사 동종은 1960년대 이후에 보존을 위해서 치지 못하게 돼 있는데, 제가 2002년에 역사 퀴즈 촬영을 왔을 때 그때 정멸봉은 갔다 와서 저 유리에 부딪혀서 떨어진 새를 제가 정말 너무 불쌍해서 묻어주려고 이렇게 손에 들고 왔는데, 주지스님 앞에 이제 이 새 묻어야 되겠죠 하고 폈더니 살아났어요. 그래서 그때 여기 정념 주지스님께서 정말 손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,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 종을 한번 치도록 2002년에 허락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소리 상원사 동종에 나 진짜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, 가장 최근 소리를 듣고 있고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. 이 상원사 동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종은 세계 학계에서 코리안 벨이라고 부르면서 연구하는 건데요. 그 코리안 벨이 바로 이 신라종입니다. 신라종은 우리가 뭐 성덕대왕 신종, 에밀레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요. 그 중에 소리는 이 상원사 동종이 가장 예쁘다고 합니다. 자, 이제 이 모종 옆으로 가서 상원사 동종에 얽힌 몇 가지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볼까요? 학명 코리안 벨, 세계가 연구하는 아름다운 소리, 그 신라종, 이 동종에는
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그 소리의 비밀입니다. 우리나라에선 이 동종은 이 자체가 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용이 지금 한 마리 있는데요. 근데 표정이 막 뭐 놀라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죠? 맞습니다. 지금 이건 용이고요. 바로 옆에 이 동종을 치는 이 당 나무는 고래라고 합니다. 신기하게도 12지신 중에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인 이 용의 천적, 용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고래랍니다. 그러니까 이 종을 치는 거는 용이 고래한테 지금 두드려 맞는 거예요. 일방적으로 쳐맞는 겁니다. 이건 그냥 일방적인 폭행이에요, 폭행. 그러니까 용은 지금 놀라서 비명을 막 지르겠죠? 아니 근데 비명 소리가 왜 아름답냐? 네, 맞습니다. 이런 쇳덩어리를 치면 청음과 타금이 나오는데, 근데 놀랍게도 코리안 벨에서는요, 타금과 잡음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저 용류 옆에 보이는 대나무 모양, 저게 음관인데요. 저 음관이 타금하고 잡음만을 걸러서 빼내는 그런 신기한 장치라고 합니다. 저 음관은 오직 코리안 벨에만 있답니다.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중국종, 일본종에는 저게 절대 없답니다. 근데 역사적으로 무지무지 아쉬운 건 조선시대 오면서 중국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종에서도 없어진다는 겁니다. 아쉽죠? 정말 우리만의 고유한 것이었는데 말이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요. 이 종을 이제 가만히 보다 보면 여기 이렇게 돌기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종류, 유두라고 부르는 겁니다. 9개씩 쭉 뚫려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가 부러져서 없습니다.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훼손됐지? 아닙니다. 이 종류는 이 종의 주민등록 초본 같은 거라고 합니다. 원래 이 상원사 동종은 안동에 있었습니다. 안동 누각에서 인경, 시각을 알리던 종이었는데요. 이 상원사가 세조의 원찰이 되면서 이제 특명이 떨어지죠.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는 종을 찾아서 여기다 옮겨가라. 자, 이 안동에서 시각을 알리던 상원사 동종이 뽑혔고요. 그때 당시 이 무게가 2톤이 넘는데 이걸 이제 들고 와야 되는 겁니다. 난리 반쯤 죽는 겁니다. 이제 특히 소백산맥 중령을 넘을 때 뭐 이제 꼼짝도 안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진짜 뭐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그때 호련히 고승한 분이 나타나셔서 야, 그래도 종도 그 오래 있었던 곳에 정표라도 하나 띄워줘야 되지 않겠냐. 그래서 아하 하면서 이 종류를 하나 띄워서 안동에 갖다 놨더니 그때부터 정말 거짓말처럼 여기 평창까지 오는데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코리안 벨 신라종에서 종류가 하나 떨어진 종은 자리를 한번 옮긴 종이고요. 2개가 없다. 그럼 이사를 2번 다닌 종이겠죠. 이 신라종 코리안 벨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들, 우리가 이제 신라종을 보면 감상할 것이 막 생긴 겁니다. 청량선원 안에 목조 문수보살 좌상이 있습니다. 이곳 상원사에서 문수동자 도움을 받아서 피부병을 다 고치게 된 세조는 정말 너무나 감동하고 놀라서 저 밑에 계곡물에서 만났던 문수동자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이 안에 이제 모시게 되는데요. 저 목조 문수보살 좌상이 세상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한 것은 한참 시간이 흘러 1984년입니다. 1984년 목조 문수보살 좌상 개금 작업을 합니다. 금체를 다시 하려고 이제 해체를 했더니 복장 유물을 갖고 있었어요. 이 뱃속에 그 당시를 생생히 알려주는 소중한 기록들, 유물을 가득 담고 있었는데 이 유물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. 바로 그 유물은 바로 입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있어요. 야, 지금 몇백 년 전인데 그때 세조가 입었던 피 묻은 속적삼이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. 이건 진짜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